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.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선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. 여의도 초대석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셨습니까? 일단 오늘로 잡혔던 가처분 신문기일이 28일로 연기됐다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? 네. 그 부분을. 그러니까 원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네. 낸 가처분 신청이 두 건이 있었거든요. 네. 그 기존 비대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가처분하고 네. 이번에 개정했던 당원의 무효라고 하는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 가처분들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늘 11시에 네. 있었고요.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전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. 네. 그 건은 좀 늦게 그 신청이 됐기 때문에 네. 법원에서는 오늘 한꺼번에 하지 않고 28일 날 그 건은 네. 별도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이게 근데 어차피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? 당헌 개정 무효다라는 거랑. 그러니까 당헌 개정이 그 당헌 개정된 당헌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됐으니까 네. 사실 그 개정된 당헌이 무효라고 하면 그 개정 당헌에 기초해서 추대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네. 논리적인 구조이죠.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 28일이면 뭐 한 2주 정도 더 이제 지나서 네. 가처분 신문이 열리는데 2주 동안 어쨌든 만들어져서 굴러가면은 기왕에 만들어져서 굴러갔으니까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? 법원 판단에? 법원 판단에요. 네. 그러니까 법원 판단을 할 때 좀 고민은 될 겁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가처분들, 그러니까 우리가 2차, 3차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하는데 네.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을 미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28일 신문까지 다 마친 다음에 10월 초 정도에나 그 결정을 그러니까 네.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가처분 신문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1차 주호영 비대위원장 무효 가처분은 이제 뭐 비상 상황 아니다라고 해서 이준석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당헌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이 개정을 놓고 이제 가처분 신문이 벌어졌는데 그럼 핵심 쟁점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?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침해받는 권리라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헌을 개정했다. 이 개정된 당헌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네. 이준석 대표 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. 이 논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. 이 당헌이 개정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직접 싸울 만한 사항이냐 법률적으로. 그러니까 신청에 이익이 있느냐가 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아마 신문 기일에 네. 출석을 해가지고 주장한 부분이 이 당헌 개정은 이준석 개인을 대표직에서 쫓아내기 위한 처분적 개정이다. 그리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네. 한 것 같아요. 그럼 뭐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? 국민의힘의 입장은 네.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거칠게 말을 하던데 사법부가 선을 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오늘 네.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. 어쨌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네. 오해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 그 발언의 취지 속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당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정당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했으면 그 개정된 당헌에 대해서 유무효 판단을 재판부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어쨌든 당의 절차대로 네. 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뭐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인용을 자신하던데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길까요? 국민의힘이 이길까요? 근데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신문한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
당원을 개정했는데 개정안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가처분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네. 다투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네.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할 것 같아요. 근데 아니,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당원 개정 누가 봐도 저 이준석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.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침해된 걸로 또 법원은 잘 안 보는 건가요? 네, 그거는 한 단계를 거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네. 이제 4차 가처분 신청한 것, 그러니까 정진석,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,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지위가 잘못됐다. 그래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 자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. 결론이 좀 그래서 어렵죠. 이게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니니까. 네.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학대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. 네. 이제 한번 인용해 줬으면 국민의힘 내에서 알아서 알아서 정리가 될 알았는데. 줄 알았는데 다시 2차, 3차, 4차 가처분이 네. 있고 또 새로 비대위를 열고 하는 상황이니까 재판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재판부도 당황했겠죠. 당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 쪽 얘기는 그거죠. 기존에 재판부가 네. 결정을 한 이유가 있다. 그 결정문의 이후에 기재된 내용대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하면 이 당연 개정도 무효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본인의 가처분, 4차 가처분은 인용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오묘하면서도 어렵네요. 어려운가요?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. 경찰이 어제 두산 건설이 축구클럽 성남 FC에 뭐 네. 50억 후원금 주기로 한 거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던데 일단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거는 네.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.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네. 전 시장이 두산건설에 대해서 검찰의 구성은 네.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 용지에 대해서 그 용지의 용도를 변경한 거죠. 변경하면서 성남 FC 쪽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. 이게 이제 검찰이 구성한 네. 논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50억 원을 실제로 줬다는 건가요? 아니면 뭐 주기로 해놓고 약속은 했는데 안 줬다는 건가요? 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? 제3자 뇌물 공여는 네.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해도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건의 경우는 50억이 광고비로는 집행이 됐습니다. 아, 가기는 갔네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50억을 준 것이 아니고 그 50억의 대가로 광고를 네. 해준 거니까 이 애매하네요, 대가성에 이것도. 있어서 이걸 뇌물로 봐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네.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성남 경찰 네. 성남시의 경찰에서 수사를 해 왔는데 결국은 못 밝힌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네.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네. 검찰에 올렸단 말이에요. 뭐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것인지 아마 대부분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결국 진술이 바뀐 걸 텐데 그 바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. 여태 아니라고 했다가 네. 했다고 하는 진술이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추가 증거라고 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좀 공방 가운데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뭐가 뭐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바뀐 걸 텐데 네,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요.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? 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건 약간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태 안 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네. 그 경쟁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은
다시 기존의 결과를 바꿔서 네. 뭔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네. 아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.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기소를 할 텐데 그 재판에서 만약에라도 혹시 뭐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의원직이나 다음 대선 출마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제3자 뇌물 공여는 네. 그 벌금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선고권이 제한됩니다. 그래서 출마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범죄 입증이 되기가 쉬운 사건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성남 FC라는 게 그냥 성남시의 한 조직인데 네. 그 성남 FC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느냐. 이런 제3자이냐 또 제3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광고비가 이런 부분이 있고 부정한 청탁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. 어쨌든 용도가 변경이 돼서 땅값이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돼서 땅값이 올랐는데 네. 그 부분하고 이 건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. 근데 연결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경찰에서 무혐의 했던 것을 네. 어떻게든 연결을 해와서 이제 기소를 하려는 것인데 네. 시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네. 자기 재량 안에서 어떤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무리하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차적인 자기의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 것이 네.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딱 밝혀져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. 혹자들은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네. 최순실 그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대기업들이 후원했던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별도의 그러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재단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3자성이 명확한 것이고 이 성남 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네. 구단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 구조가 다릅니다.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뭐 그럼 타당한 말인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.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네. 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이 자꾸 이런 사법적인 대응, 여야 간의 사법 싸움으로 덮여버리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. 이게 지금 사법 싸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 일만 생기면은 다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의 사법화, 정치의 검찰화 이거는 뭐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제가 이제 재판하고 사법부에 네.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저희가 이제 그 정치 또는 통치 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. 사법 영역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사법이 개입하면 안 된다. 이래서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네.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지나치게 그 정치적인 문제들을 네. 사법부로 가져와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 판단을 또 이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면 한쪽에서는 사법부가 금도를 넘었다. 네. 이 선을 넘은 판단을 하지 마라.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처럼 네. 이런 접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여지가 있고요. 난처한 상황일 것이고 네.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야당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하도록 이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현재의 그 국가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해결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.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정적 제거, 이재명 죽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그러면은? 그러니까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추석에 맞춰서 네.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또
이 성남 FC 사건이 네. 그러니까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고 네. 뭐 다른 이재명의 다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에 깔렸느냐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.